네, 오늘 오전에 한미 외교 또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2+2 회의가 열렸습니다. 2016년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2+2 회의가 5년 만에 열렸다 이런 것까지는 기사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일단 2+2 장관 회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과 한국의 즉 그 2+2라면 그 외교안보의 수장인 외교부 장관 네. 우리로 친다면요. 그다음에 군사안보의 그 수장인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이렇게 2+2라는 그 포맷이 이렇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와 국방부 하는 일이 좀 그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외교안보 군사 분야를 두 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분이 모인다는 것은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그 2+2 장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그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그 대중국 정책, 즉 뭐죠, 그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유럽과 중동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그 지역보다는 아시아,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다 더 중시하는 정책을 폈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에 그 이르기까지 이제 보다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 2+2 회의는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열리지 못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미 외교가 우리 외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첫 순방지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이렇게 그 두 수장이 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미 동맹을 보다 더 공고히 하고 이제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신호가 커졌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컸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 예. 때문에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항상 그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특히 한반도 정책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네. 때보다는 확실히 마음이 그 관계자 입장에서 확 차분해지셨어요? 뭐 그렇게 하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진행되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핵심 의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그다음에 국방부 두 수장 그 네 분이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제가 폭이 넓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다루는 게 한미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그다음에 그 지역. 그다음에 보다 더 나가서 글로벌 협력 이런 부분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교부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외교 안보 쪽이기 때문에 군사보다는 이제 폭넓게 경제라든지 이 모든 지역 협력, 인프라 이런 부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고 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의 군사적 그 운영 측면 그리고 이제 영내에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영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결합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의제를 다룰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 정세,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외교, 안보, 군사 부분에 대해서 현안을 다뤄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 영내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한미일 협력이 영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일각에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대중국 경제 정책이다. 네. 그러한 그 부분이 얼마만큼 한미 간의
어떤 그 강력한 목소리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코로나19라든지 예.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 외교, 안보, 군사 측면에서 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굉장히 의제가 많지 모두가 않습니까? 다 포함될 수 그렇기 있겠는데요. 때문에 사전에 이미 그 외교 당국과 군사 당국이 이제 어떠한 의제를 다루자 조율을 예.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이제 어제 외교장관 회담, 그다음에 국방장관 회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조율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그 공동 그 언론 성명을 내는 그런 수준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짜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핵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정책 검토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번 그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주로 국무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북미 협상이기 때문에 국무에서 밝힌 것이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그리고 이번 방안 중에 예. 어떤 그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번이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기 전에 가장 핵심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마지막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제 그 완성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미가 굉장히 긴밀한 공조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을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5년 만에 말씀드린 2+2 회담을 열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방한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결과를 잠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 화면이 나오면 저희가 연결해서 어떤 결과물을 발표를 하는지 네. 지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계속 화면을 제가 중간중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대북 정책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의 두 장관이 한국에 오기 하루 전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잖아요. 이 시점에 이 담화를 내놓은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네. 이제 2월 중순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이례적으로 네. 그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당국자끼리 그걸 그 확인해 주는 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걸 확인해 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얘기했던 뭐 전략적인 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소외되고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려스럽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가 또 그 말썽을 일으키면 굉장히 난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정책 검토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많은 긴밀한 원조 협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북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측이 이제 공을 넘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노력을 하는데 당신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 북한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공을 넘기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측 접촉에 대해서 반응은 안 했지만 그런 네. 메시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 회장 부부장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 다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예. 이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들어가서 굉장히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호탄을 한미가 이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응을 하면서 서서히 다시 이제 협상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9시 30분부터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가 열렸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회의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그리고 고조되는 범세계적 위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영내 중요하며 역량 확보를 지속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화면이 정부 서울 청사고요. 잠시 후에 이곳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장 바로 연결을 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공동 성명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고조되는 범세계적 위협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 동맹의 우선 관심사고 주한 미군 한반도 영내 중요하다. 역량 확보 지속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예,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 동맹의 기능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한반도 차원, 영내 차원, 글로벌 차원인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지금 공동 성명의 토대는 한반도 차원과 영내에서의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확인한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영내에서 어떤 그 두 국가에게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예.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해주신 북한 핵 미사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어떤 방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헌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 말씀드린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동 성명에서 영내와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는 한미 간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문제는 북한 핵 문제는 특히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공통된 의견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조율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동맹국으로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움직여서 어떤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걸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북한 문제 관련해서 협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한 우려를 갖다 불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봤을 때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 외교 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고 특히 우리 당국에서 북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미국 측 카운터파트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대안으로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제안도 하고 예. 어떤 의견을 교환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 대북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가장 큰 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접근법이죠. 네. 접근법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외교, 예.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텀업, 이제 그
어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들, 즉 외교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이제 차관, 처관보급에서 또 고위급 회담이긴 하지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공통점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군사적 그 측면이 아니라 외교에 의해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어떤 그 공통된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교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대화죠. 그러니까 예. 그 관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이제 관여와 압박인데 관여를 하는 것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예. 어떤 그 의견차를 조율하는 설득의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압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압박이라는 것은 대화보다는 강압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만큼 고통을 얻을 것이고 고통이 싫으면 나와서 대화를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강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면 강압의 정도가 계속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반발이 커지고 그럼 예상치 못한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군사적인 어떤 옵션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코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화, 관여 이를 통한 어떤 그 타협을 통한 그 해결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커다란 진전을 확인했다. 커다란 진전,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에 아무래도 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시자권 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19라든지 다른 영내 안보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 이 전자권 전환을 위한 또 우리 군의 운영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 간에 이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진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사실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커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 같은 관계 당국이 아무래도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의지는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전자권 전환의 어떤 그 원칙이 조건에 기초한 그 전환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그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대한 평가라든지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의견을 갖다가 교환하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 차를 좁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거뒀다. 이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과 미국 간 국무국방장관 이른바 2+2 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공동기자회견이. 거기다 넣은 그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의 2+2 우리랑 같이 하는 그 두 국무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렀잖아요.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질까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일본에서 나온 그 결과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미일 2+2 회담이 열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리와. 이제 예. 의제는 가장 그 양자 관계, 네. 미일 관계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일 동맹이 영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일 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 또 관계 단국이 이제 미일 동맹은 어떤 영내 안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확인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영내 차원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센카쿠 열도라든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해경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해경 당국이 이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안보 측면에서 일본 측에서는 우려가 많았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국제 질서라든지 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미국 예. 측과 동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라든지 어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무력을 위협이 있을 때 동맹국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2+2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와 예. 더불어서 또 조용하게 한 게 뭐냐면 경제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또 챙긴 것이죠. 예. 일본 간의 또 사이버 안보라든지 경제협력 다른 부분, 그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이 이제 그 다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이견이 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번에 인도태평양 어떤 그 부상이나 전략이 있어서 일본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예. 특히 안보 군사 부분에서 결코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익을 중국과 그 대항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그러한 회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결국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국방장관이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동맹국 챙기는 그런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크죠. 사실 예. 왜냐하면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네. 그 세 국의 어떤 전략적 이익이 다 다릅니다. 예. 그 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전략적 이익, 한국이 갖고 있는 이익,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영내에서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네. 견제를 통해서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고요. 사실 미국 측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오기 전에 공동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인도 태평양 지역이 21세기 미국의 이익의 핵심적인 지역이고 예. 그 핵심적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초석이 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익이 있고 미국의 국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을 그 저지하고 견제하는 것도 그 이해관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또 영내에서 대중국 견제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다르죠. 그쵸.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부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일본과 다르게 직접적인 어떤 군사나 안보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반면에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고 예.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해가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은 영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고 미국은 영내 문제에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그 일본도 이제 그 전략적 이익이 이제 그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 이 네.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그 중국과의 어떤 영토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보다 더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반면에 또 일본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도 한국보다는 조금 뭐 좀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말씀드린 안미 경중을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어떤 그 두 이슈에 있어서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 것이고요. 네.